자, 7월 20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봤었던 게 이제 분산 분석, 원웨이 어무바. 일단 이런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예제였는데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결국은 그 분산 분석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집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어제 봤었던 첫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두 가게의 매출이라고 하는 주제로 스토어 1의 매출액, 스토어 2의 매출액이었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냥 매장별 매출액인 거니까 매출액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를 그 카테고리를 묶어버린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웨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재배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범주형 변수 하나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그 수치형 변수 이런 식으로 재구성이 가능할 때가 1원 분산이에요. 그럼 2원 분산은 뭐냐? 똑같이 지표 하나를 보는데 카테고리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비교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지표지만 이 지표를 두 개 이상의 집단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오늘 샘플 데이터는 얘가 좀 유명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네, 요건데요. 좀 키워야겠다. 자, 태아의 머리 둘레를 측정을 한 거래요. 태아의 머리 둘레를 이제 일정 시간을 둬서 이제 여러 번 측정을 한 건데 1번 태아, 그리고 2번 태아, 3번 태아 이렇게 3명의 머리 둘레를 측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기들을 각각 4명의 관찰자가 돌아가면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치값은 머리 둘레라는 거 하나지만 이게 이제 카테고리가 두 개가 나와서 여러 개 집단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 분석 방법이 되게 다양한 이유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냐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자, 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어제 했었던 헬퍼 함수 있죠? 헬퍼 함수를 어제 오후에 우리가 시간 텀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심심하다고 혼자 깨작깨작거리면서 좀 많이 키워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어제 했었던 7번 예제를 계속 봅시다. 어제 제가 만들었었던 함수는 요거 하나였거든요. 등분산성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독립성 검정. 독립성 검정. 두 개의 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 뭐, 그거를 판단하는 변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모두 실행 한번 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원래 파라미터가 데이터 프레임 하나예요. 독립성 검정 같은 경우는 원래 파라미터가 그냥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주면은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모든 필드들이 서로 독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주는 애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제 사용했었던 데이터 프레임은 샘플이니까 그냥 필요한 변수 두 개만 딱딱 있는 건데 보통 데이터 프레임 조사하면 뭐 성별, 이름, 학교, 주소 뭐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 중에
독립성을 검증할 필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몇 개만 뽑아서 걔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야 돼. 그래서 이제 어제 예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건데, 얘를 일단 함수로 묶었어요. 함수로 묶으면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라 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얘도 그냥 나한테 필요한 필드들만 개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주면은 걔네들에 대한 독립성 검증을 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형식을 어제 만들었었던 함수랑 똑같이 묶은 거죠. 자, 그래서 인디펜던스 테스트라고 하는 헬퍼를 만들었는데, 얘예요. 인디펜던스 테스트. 일단은 함수의 작성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블록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 함수인데, it라고 하나 만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출을 했다고 가정, 나한테 필요한 필드를 뽑아서 호출을 해서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from pandas import data frame. 임시 블록이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전달받은 애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전치를 구해야 되니까 t 해갖고 일단은 내가 준 필드만 묶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안에서 재구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재구성을 시킨 다음에 얘를 가지고 독립성 검증을 했어요. 자, 독립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사용했었던 독립성 검증 함수 데이터 프레임에 걸면은 result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result를 리턴하게 시켜봤더니 결과 그냥 어저께랑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값은 이 검정 통계량이랑 p-value 요거만 있으면 되지. 뭐 자유도가 9개다. 이거는 뭐 전체 데이터 개수에서 1 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뭐 실제 자세한 디테일까지는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요거 2개만 뽑아내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함수랑 똑같은 줄 알고 여기 s하고 p 이렇게 해서 프린트 s, p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서 에러 나더라고요. 얘는 데이터가 이렇게 딕셔너리처럼 오는 게 아니라 이 객체를 가지고 result.statistic 그 다음에 프린트 result.pvalue 이렇게 객체의 프로퍼티로 뽑아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러가 났길래요. 왜 에러가 났지 하고서 요 기능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API에서. 자, 그래서 원하는 변수가 2개를 뽑아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기 좋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서 리턴을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df를 하나 만들면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만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든 다음에 어저께처럼 얘를 리턴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값이 나오죠.
이제 여기에 약간의 기교를 또 넣었어요. 어떻게 기교를 넣냐면은 인덱스가 0이잖아. 인덱스를 넣어주고 싶었어요. 인덱스는 일단은 분석 방법. 카이 제곱 검정이니까 이제 분석 방법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필드와 어떤 필드가 분석이 된 건지, 필드 이름들도 같이 넣어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필드 이름을 뽑아내고 싶어서 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요 녀석들, n이, 얘를 가지고 반복을 돌렸습니다. n을 가지고 반복을 돌렸어요. 그래서 print i.name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파라미터로 전달된 애들의 이름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를 리스트에 묶었어요. names라는 리스트에다가 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print names라고 하면은 이름을 리스트로 묶은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파이썬에 jo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문자열 처리할 때. k는 $이고요. mylist는 1, 2, 3, 4, 5일 때 k.join mylist라고 하면 k가 $죠. $가 이 리스트 사이사이에 말 그대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얘가 리턴하는 게 $1, $2, $3, $4, $5 이렇게 돼요. 글자를 리스트 사이사이에 넣어갖고 하나의 문자열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요 names를 갖고 x는 한 칸 띄고 vs라고 한 다음에 name은 fix.join names.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필드 이름이 떨어지죠. 자, 이거를 이제 인덱스로 잡아줄 겁니다. 요 이름을요. 자, 인덱스를 걸 때는 리스트로 걸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name을 걸었어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인덱스는 인덱스라고 걸어주면은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이름이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할 때 이렇게까지 만드는 일은 진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뭐냐면은 멀티 인덱스예요. 아니면 인덱스가 멀티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전처리하기가 더 복잡해서 사실 실제 분석할 때는 일부러라도 인덱스는 멀티를 안 써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기 좋은 표를 만들자라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멀티 인덱스를 썼습니다. 멀티 인덱스를 쓰는 방법은 인덱스를 만들 때 2차원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분석 방법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이름 걸고 2차원 리스트로 걸어요. 그러면 인덱스를 걸 때 판다스 안에 멀티 인덱스라는 패키지가 또 있거든요. 얘를 사용해서 multi-index.from tuples 라고 하면서 인덱스를 걸어주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 분석 방법은 요거고, 요건 요거고. 근데 이걸 해놓고 났더니 여기 이름이 비어있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파라미터 names 분석 방법과 필드 이름 여기 위에 이름을 걸어주는 거예요. 괄호가 하나 더 들어왔다.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이게 독립성 검정이잖아요.
그래서 검정 방법도 앞에 적어주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한글로 적었어요. 왜냐면 영어로 적으면 나중에 내가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이제 분석 방법까지 넣어서 독립성, 검정, 테스트 방법은 카이 제곱, 필드는 요거 2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든 거예요. 자, 이 함수가 지금 헬퍼에 있는 인디펜던스 테스트 요거예요. 어저께 만들 때 얘네들 등분산성 검증할 때 여기 앞에 어떤 종류를 분석하는 요게 없었거든요. 요것도 앞에 등분산성이라는 부분도 어제 만들었던 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줬어요. 자, 인덱스 만들 때 그러면 각각의 핵마다 이렇게 3차원 3개씩 원소를 갖는 리스트로 이렇게 인덱스를 걸어주면 값이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알아서 행을 합쳐요, 얘가. 자, 그래서 여기 등분산성이라는 거 하나 추가하고 테스트 방법 필드. 여기도 독립성 테스트 방법 필드. 이렇게 된 거고요. 만든 김에 하나 더 만들자 싶어서 그 위에 정규성 검정을 만들었는데 얘는 검정 방법이 3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도 작성 과정을 밑에다 또 적어 볼게요. 자, 얘는 이제 검정 방법이 3가지니까 검정 방법에 따라서 아예 구조를 따로 넣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데이터가 들어갈 구조를 잡아버렸어요. 정규성 검정은 이제 샤피로 검정, 노멀 테스트, 그 다음에 KS 이렇게 가는 함수 3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3가지를 다 돌릴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샤피로 검정에 대해서 하려고 반복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P하고 S를 뽑아낸 다음에 프린트 SP 라고 해서 뽑아봤어요. 그럼 이렇게 값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값들을 미리 준비한 이 리절트에다가 똑같이 넣어줬고요. 그리고 인덱스의 이름으로 잡을 네임에는 검사 종류, 검사 방법, 필드 이름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항목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여기서 출력을 하면은 프린트 리절트랑 프린트 네임스를 출력을 하면은 자, 검정 통계량 2개 떨어졌고 P-밸류 2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 첫 번째 항목은 정규성 검정, 검정 방법은 샤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토어 1, 정규성, 샤피로, 스토어 2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은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은 거예요. 똑같이 names, 항목, result, 딕셔너리. 이렇게 나오게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멀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한 블럭 복사한 다음에 테스트 이름을 노멀 테스트라고 바꿨습니다. 여기도 노멀 테스트라고 바꾸고요. 그러면 정규성 검사에 샤피로 검정 스토어 1, 스토어 2, 노멀 테스트에 스토어 1, 스토어 2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근데 마지막 검정 방법은 지금 얘네들 하나씩 들어갔잖아요. 근데 마지막 거는 그 두 개씩 짝지어줘야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파라미터로 전달된 리스트의 길이를 하나 측정을 했고요. 만약에 n이가 a, b, c라고 하면 얘를 반복 돌면서 a랑 b랑 묶어요. 그리고 b랑 c랑 묶어요. 마지막으로 c랑 a랑 묶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는 맨 처음에 거를 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반복을 일단 돌리는데 0부터 n까지 돌리는데 i가 0일 때 묶일 대상은 i 플러스 1이죠. 계속 그럼 j는 i 플러스 1로 묶으면 되는데 만약에 i가 리스트의 전체 길이는 실제 인덱스 값보다 항상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i가 n-1보다 작을 때는 끝까지 도착하지 않은 건데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맞는다면 그때는 j가 0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i가 맨 끝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j가 그냥 이걸로 계산되면 돼요. 근데 i가 맨 끝에 도착했다. 즉 요번에 i가 c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j는 a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얘를 3학년선자로 묶어서 여기다 이렇게 걸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S2 샘플 얘를 통해서 N의 I번째와 J번째를 비교해서 검사했고요. 결과 받았고 정규성, 검사 방법, I번째 이름 vs J번째 이름. 자,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표가 하나, 둘, 셋. 인덱스 항목 똑같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도 다 똑같이 맞췄어요. 컬럼의 이름이 다르면 이거 나중에 엉키거든요. 일부러 인덱스의 네임과 컬럼의 이름을 세 가지 함수를 다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헬퍼 마지막에 함수를 세 개를 만든 거잖아요. 검정 방법 세 가지를 수행해서 똑같은 구조의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하는 함수 세 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서 판다스의 콩캣 하나 더 가져온 다음에 콩캣의 기능은 구조가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종으로 결합하는 기능이었죠. 콩캣에다가 함수 3개 호출 결과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이나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올 테스트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검사하고 싶은 필드만 따뜻하게 때려주면 이렇게 모든 검정 결과를 한꺼번에 다 보여줄 겁니다.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요것 때문에 시간 절약되는 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반나절에서 하루 이상은 시간 절약될 거예요. 네, 오늘 1교시는 요 헬퍼를 완성하시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코드는 이미 다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 뭔가 검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요 함수 딱 호출하고 바로 결과만 틱틱틱 보고 넘어갈 건데, 그 수업 예제의 한계상 우리는 여기 결과가 다 페일스라고 떠도 웬만한 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겁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가 아니니까. 자, 헬퍼 완성하시면 됩니다.
네. 제목은 잘못 적었네요. 1A 언어버가 아니라 2A 언어버인데. 제목부터 바꿔야겠다. 이게 마크다운 제목을. 아, 땡큐. 푸시. 자, 이원 분산 분석이에요. 아까처럼 이제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건데, 아까는 이제 한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거고, 이번엔 두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로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F1A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를 쓰는 경우가 또 하나 있었죠. 근데 이원 분산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모델스밖에 제공을 안 해요, 기능을. 그러니까 어저께 1원 분산 같은 경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2원 분산은 그냥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돼서, 여기서는 SCI 파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아예 참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기는 편할 거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잠시만. 태블릿 좀 세팅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용했었던 패키지들 가져왔고요. 간만에 시각화 패키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1교시 때 열심히 만들었던 헬퍼 관련된 기능들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거 다 가져왔는데 얘네는 안 쓸 거고 앞으로는 얘 하나만 쓰면 되죠. 자, 태아의 머리 둘레를 측정한 데이터예요. 3명의 태아를 대상으로 4명의 관측자가 측정을 했다고 가정을 했어요. 자, 요걸 통해서 이제 초음파로 태아의 머리 둘레를 측정한 데이터가 이제 재현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둘레가 일정한지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태아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자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의 태아당 각각 2명, 이렇게 4명이서 3번씩 측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측정할 때마다, 이게 초음파로 된 거라서 측정할 때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과연 유의미한 건지를 보려고 해요. 자, 이게 데이터고요. 자, 일단은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측정자에 따른 태아의 머리 둘레를 상자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X축은 태아 번호, 그 다음에 머리 둘레 길이의 데이터 분포를 태아에 따른 머리 둘레 분포 값을 본 건데, 거기에 U로 측정자 번호를 넣었으니까 측정자 번호별로 이제 그룹화가 되겠죠. 자, 봤더니 이게 일정해 보이지가 않는 거야, 느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일정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건지, 아니면은 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를 알아보려고 했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모 가설은 태아의 둘레 차이는 측정자와 연관이 없다. 그 다음에 태아의
머리 둘레 차이는 측정자와 연관이 있다. 여기서 그냥 측정자라고 얘기해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초음파 장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초음파 장비에 따라서 측정 길이가 뭐 상관이 있다 없다. 그거를 보고자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 검정을 해봤는데 예제 데이터니까 아무리 페일스가 많이 나와도 충족한다고 전제하고 진행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 이원 분산 분석을 할 때는 한 가지의 데이터를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 목표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개의 데이터를 여기에 데이터 카테고리를 적용해서 그룹화를 하는데 이원 분산 분석은 적용하는 카테고리가 하나인 거예요. 이원 분산 분석은 적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2개 이상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아의 머리 둘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결과가 그 머리 둘레와 태아에 따라 머리 둘레가 다를 거다. 사실 이거는 나오면 안 돼. 결과가. 왜냐면은 똑같은 태아인데도 머리 둘레를 측정할 때마다 다른 게 당연하다고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돼야 돼요. 머리 둘레와 측정자에 따른, 그 다음에 머리 둘레와 태아와 측정자의 조합에 따라서 머리 둘레가 다르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지금 2가지라고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때려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카테고리가 3개가 되면은 하나 2개 3개 묶음. 4개가 되면 하나 2개 그 다음에 3개씩 묶은 거 마지막 4개 묶은 거. 조합하는 경우의 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엑셀의 필드가 한 20개 된다라고 하면 조합하다 지치죠. 그러면 그때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걸 차원 축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수식을 만들 때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이 표현 방식이요. 아래서 쓰는 표현 방식이거든요. 이 표현 방식의 의미는 이거예요. y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x1 곱하기 x2. 기본적으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식을 알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게 x예요, y예요. 보통 이렇게 수식하면 y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왼쪽에다 놓는 거예요. 물결 치고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애들에 대한 조합을 이렇게 때려 박는 거지. 이게 이 문자열식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알고자 하는 결론을 왼쪽에다 두고 물결 치고 오른쪽에다가는 영향을 주는 애들을 다 나열한다. 이 수식에 기반해요. 이거를 표현한 거야. R 쓰셨던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자, OLS에다가 이 수식 적용하고 데이터 적용해서 이제 학습 모델을 구성하고요. 얘를 언어바 LM한테 줘서 결과 받은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여기 p-value가 전부 0.05보다 크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서 측정자와 태아의 머리둘레 값에는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측정자에 따라서 머리둘레가 측정자에 따라서 머리둘레가 뭐 어떻게 차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하게 나온다. 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요거는 예제 만들면서 살짝 뭔가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좀 하긴 했어요. 네. 아, 그럼 내 결과 해석을 잘못했네? 오케이. F 검정하면서 그러네. 그러면은
측정하는 장비에 따라서, 측정상 사람 혹은 장비에 따라서 머리둘레 값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겠네. 이건 내가 자꾸 주의를 안 보네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꼭 쳐다보세요. 자, 해석을 제가 반대로 했으니까 이거는 고칩시다. 뒤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즉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로 갈게요. 어떤 식물학자가 식물의 성장이 햇빛 노출과 그 다음에 관수 빈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는데요. 물을 얼만큼 줬는지. 그래서 실험은 30개의 씨앗을 심고요. 햇빛 노출하고 물 주는 거를 다른 조건으로 해서 2달 동안 식물을 키운 다음에 2달 후에 각 식물의 높이를 인치 단위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필드가 3개예요. 워터, 선, 헤이트. 워터는 각 식물에 물을 주는 빈도인데요. 매일 준 경우랑 일주일에 한 번 준 경우. 그리고 햇빛은 노출량을 조금, 중간,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이 2달 후에 식물의 자란 높이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워터에 이렇게 쭉 데일리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선에 쭉 이렇게 카테고리 값을 넣고 식물의 높이를 인치 단위로 기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총 30건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얘네들도 요인에 따라서 해봤어요. 자, 이거는 햇빛을 적게 주고 중간으로 주고 많이 줬을 때예요. 햇빛 많이 줬을 때가 월등히 높죠, 식물이. 그 다음에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줬을 때랑 매일 줬을 때랑 일주일에 한 번 줬을 때를 봤는데 보면은 이 그래프로만 놓고 보면은 물 준 양은 식물의 자라는 정도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나마 최대값과 최소값을 놓고 비교하면은 물을 적게 준 거랑 매일 준 거랑 일주일에 한 번 준 게 최소값이 좀 더 낮게 나와요. 자, 그럼 얘네들 간의 그 영향력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자고요. 근데 이전에 이 두 번째 예제는 데이터 전처리를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검정을 하기 전에 정규성, 등분산성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해야 되죠. 이거 갖고 분산 구해보세요. 구해지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데이터를 전부 라벨링을 해야 돼요. 카테고리별로 0, 1, 2 이렇게 다 번호 붙여서 바꿔놔야 돼요. 데이터 라벨링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라벨링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numpy.where 그 다음에 numpy.select를 사용했죠. 오늘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자, 일단은 원본 데이터 프레임은 그대로 보존하려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한테 맵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맵 함수를 쓰면은 딕셔너리를 써서 데이터를 내가 바로 라벨링 할 수 있어요. 로우는 0, 미드는 1, 하이는 2. 워터도 데일리는 0, 위클리는 1로. 이렇게 해서 라벨링을 해서 보면은 다시 나오죠. 근데 필드를 직접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원본을 안 건드리려면 복사를 하나 뜯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원본 자체가 바뀌니까. 이걸 복사를 왜 했냐면은 만약에 이게 없고 그냥 DF에서 직접 했다. 그러면 처음 실행하면 여기가 실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코딩하다 보면 중간에 막히면은 코드 좀 수정하고 전체 실행 다시 누르죠. 그럼 여기가 두 번째 실행되면은 이미 로우, 미드, 하이라고 하는 필드가 없어졌잖아. 여기가 다 에러가 나요. 네,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은 원본을 직접 건드리는 걸 웬만하면 피해야 돼요, 계속.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는데 숫자값 딱 봐도 그냥 대충 막 집어넣은 거 보이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검증했는데 네, 딱 해서 예제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 살짝 고민했다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높이가 물, 햇빛, 그리고 물과 햇빛의 조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모델을 만든 다음에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과 햇빛을 각각 놓고 봤을 때는 얘네가 전부 0.05 미만이니까 이 각각의 요인은 식물의 높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줘요. 근데 물과 햇빛을 조합했을 때 0.05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물도 적게 주고 햇빛도 적게 주고 아니면 물을 많이 주고 햇빛은 적게 주고 이렇게 얘네들을 조합해서 주는 경우는 이걸 교호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효과가 다른 효과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얘네 둘의 조합은 식물의 자라는 영향에 별로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각각은 식물이 자라는 거에 대한 영향을 주지만 얘네들을 조합해서 4가지 경우의 수로 만들었을 때는 별 상관없다. 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자, 어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물을 준 게 식물에 자라는 거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햇빛을 준 게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아까 물 같은 경우에는 매일 준 거랑 일주일에 한 번 준 거였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식물 성장에 효과가 좋은지는 몰라요, 이거는. 햇빛을 많이 준 거랑 중간으로 준 거랑 적게 준 게 어떤 게 더 식물 성장에 효과가 좋은지는 몰라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몰라. 얘네들은 그냥 이 요인이 식물의 성장을 다르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인 거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모른다고요. 그걸 처리하려면 이제 사후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사후 분석은 이 분산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밝혀졌을 때 후속타를 내리는 통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규성 검정, 등분산성 검정, 독립성 검정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분산 분석으로 가고 분산 분석이 오케이가 되면 그걸로 갖고 사후 분석으로 가고 프로세스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요. 이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게 이제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프로세스는 어제 1교시 때 제시해드렸던 그 도표 있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참고하시면 돼요. 자,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20분 정도 남아있는데 20분 안에 실습은 다 안 될 것 같고 그냥 오전은 좀 쉬시다가 식사 다녀오시고 이거 실습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오후에는 사후 분석 이제 간단하게나 해볼게요. 분산 분석하고 사후 분석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보통은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게 요즘 주류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얘기했는데 약간 요즘 비주류라고 되는 것들은 비교적 예제를 좀 간단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사후 분석도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오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